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또다시 이번에 미국 L3 해리스의 글로벌 6500의 선정이 유력한 조기경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또다시 이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이번에 선정된 글로벌 6500의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글로벌 6500의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글로벌 6500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공군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 사업이 일이 된 건 공군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선택으로 사업이 일이 되었는데도 적반하장식으로 공군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게 기가 차서 과연 공군이 이번 사업에 반발을 할 명분이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 보잉으로부터 2737 조기경보기 4대를 도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의 4대의 조기경보기로는 우리나라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토를 감시하기 위해서 항시 2대의 조기경보기를 공중에 띄워야 하고 항시 2대의 조기경보기를 공중에 띄우기 위해서 우리는 4대의 조기경보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 2대의 조기경보기를 공중에 띄우기 위해서는 추가로 4대의 조기경보기가 필요했지만 공군은 이 사업을 시작하는 초반부터 꼼수를 부리게 됩니다. 공군은 분명 최종적으로는 4대의 조기경보기가 필요하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4대가 아닌 2대의 조기경보기만을 소요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공군은 왜 4대가 아닌 2대만을 소요를 제기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공군은 내심 이번 2차 조기경보기 사업에서도 미국 보잉의 2737을 도입하기를 원했지만 2737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4대를 동시에 소요를 제기하면 기재부나 국회의 문턱을 통과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꼼수를 부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4대의 조기경보기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실이고 그래서 2대씩 구매하는 것보다는 4대를 일괄 구매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2021년에 심의하고 있던 2022년 국방예산에서 조기경보기 2차 예산 3,283억이 전액 삭감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회 국방위에서도 2대씩 구매하지 말고 4대를 한꺼번에 구매하라고 하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공군과 방사청은 2대씩 구매하는 것이 아닌 4대를 일괄 구매하는 것으로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실제로 공군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건 역시 2737이 그동안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인데요. 과거 우리가 2737을 처음 도입할 때 4대의 조기경보기를 2조 563억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는 대략 10년간의 물가 상승과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비용 상승까지 감안해서 2대의 조기경보기를 구매하는데 총 사업비로 1조 5,993억을 책정하는데요. 그러나 미국 보잉에서는 2대의 조기경보기를 구매하는데 2조 3,052억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제안한 가격에 비해서 7천억이 증가한 금액으로 총 4대면 1조 4천억이 더 비싼 금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이미 이때도 보잉의 2737 말고도 다른 후보도 존재했으며 이때도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 아이와 이스라엘 IAI사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신 보잉의 2737을 원했던 공군에서는 두 기종이 성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차 조기경보기 사업을 부결했었는데요. 그럼 두 기종의 어떤 부분이 성능이 부족했느냐라고 했을 때 두 기종 다 주 레이더는 공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만 사브와 IAI의 레이더는 크기가 작아서 360도를 커버하지 못했고 그래서 기체의 앞뒤에서 보조 레이더를 달아서 사각을 커버했는데요. 참고로 사브의 레이더 같은 경우를 보면 360도를 커버하려면 180도를 탐지해야 하지만 사브의 레이더는 180도가 아닌 150도만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서 기체의 앞뒤에 보조 레이더를 탑재하는데요. 이 레이더들의 탐지거리가 공군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공군은 360도 전 방향에 대해서 탐지거리 400km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사브의 보조 레이더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레이더는 앞뒤의 보조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250km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의 2737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그리고 나머지 두 기종은 우리 공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1차 사업은 부결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때쯤에 바로 우리 조기경보기의 국산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2021년 방사청은 조기경보기의 해외 의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기경보기의 국산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 회의에는 대한항공과 카이 그리고 LIG와 한화시스템 등이 참여를 했고 이 자리에 참여한 방산업체 임원들은 조기경보기의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바로 이 부분까지일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만 알고 회의에서 나왔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는 못할 텐데요. 우리 업체들이 주장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당연하지만 고작 4대의 조기 경보기를 국산화하는 건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은 그 당시 계획 중이던 전자전기에 그리고 지상 표적 감시기와 조기 경보기를 한 종류의 기체를 바탕으로 통합으로 개발을 해서 개발 비용을 절약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3가지 기종을 동시에 개발하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카이와 국방과학연구소는 상당히 구체적인 개발 일정을 제안했는데요. 카이는 해외 업체가 협력을 하게 되면 7년이면 독자적인 조기 경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는 12년이면 해외 업체의 도움 없이도 완전히 독자적인 조기 경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시작을 해도 2032년이면 국산 조기 경보기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였고, 만일 회의가 있었던 2021년에 시작을 했다고 하면 2028년에 국산 조기 경보기가 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것도 어디까지나 조기 경보기용 레이더를 우리가 직접 개발했을 때의 이야기이고요. 실상은 만일 레이더를 해외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이보다도 더 짧은 시간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조기 경보기를 개발하는 회사는 IAI이지만 레이더를 만드는 회사는 엘타사이고, 엘타사는 레이더만 판매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만일 7년도 너무 길다고 하면 바로 엘타사의 레이더를 직접 구매를 해서 우리의 전자전기에 그냥 탑재만 해도 국산 조기 경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굳이 레이더를 수입할 필요도 없었고, 이미 LIG에서는 조기 경보기에 많이 사용하는 L밴드를 바탕으로 장거리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지금은 별도의 사업으로 항공기용 L밴드 레이더 소자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화에서는 조기 경보 레이더 형상에 대한 기본 연구를 했었고, 그 당시 저도 그 논문을 봤는데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레이더 소자 몇 개면 360도를 탐지할 수 있는 조기 경보 레이더를 만들 수 있고, 몇 개면 사브의 글로벌 아이처럼 150도를 탐지할 수 있는 조기 경보 레이더를 만들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이미 국산 조기 경보기용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기술 개발에 이미 들어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군은 국산 조기 경보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공군은 국산 조기 경보기의 개발을 포기해버리는데요. 그럼 공군이 왜 국산 조기 경보기의 개발을 포기해버렸냐라고 한다면, 바로 2022년에 미국 공군에서 E-7 조기 경보기의 도입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충분히 국산 조기 경보기를 개발할 기술력도 있었고, 충분히 새롭게 조기 경보기 도입 사업을 해서 외국에서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 안에 국산 조기 경보기를 개발할 능력도 있었고, 그리고 지상 표적 감시기와 전자전기 사업과 함께 묶어서 하면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도 있었지만, 공군은 이걸 전부 다 포기해버리고 미국 공군에서 E-7 조기 경보기를 도입한다고 하니 그걸 같이 도입하기로 해버린 것입니다. 그럼 공군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공군도 변명을 할 명분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잉으로부터 2737 조기 경보기 4대를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지만, 이 기체는 미국 공군에서는 운용하지 않는 기체이고, 그래서 부품도 전부 상업거래를 통해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2737에 들어가는 부품의 가격은 보잉이 부르는 게 가격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유지비가 들어가고, 여기에 더해서 이미 부품이 단종된 것도 존재합니다. 아예 다른 부품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단종 부품이 5개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이 E-7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E-7을 도입하게 되면 유상 군사 원조로 도입하는 게 가능하고, 당연히 그 후에 수리 부품도 유상 군사 원조로 도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 되면 보잉이 바가지를 씌우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거기다가 기존에 있는 2737도 절충교역을 통해서 E-7으로 개량하는 게 가능하게 되고, 그럼 그 기체들도 유상 군사 원조로 부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군은 충분히 국산 조기 경보기를 개발할 수 있음에도 미국의 E-7을 도입하려 했던 건데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분들이 E-7보다 사브의 글로벌 I를 선호할 때도 저는 무조건 우리는 E-7을 도입할 거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군이 이번 사업을 한 이유 자체가 E-7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걸 선택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번에 보잉은 우리에게 기존의 2737을 추가로 구매하려고 했을 때보다도 더 비싼 가격을 요구했고, 더욱이 미국 공군에서 E-7의 도입을 취소해버리면서 이번 4차 입찰에는 아예 보잉이 사업 참여 자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치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L3 해리스의 글로벌 6500이 선정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글로벌 6500의 성능은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당연하지만 원래 우리 조기 경보기 후보 세 종류 중에서 가장 성능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아직 존재하지 않는 E-7하고 비교하기는 그러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건 바로 스웨덴 사브사의 글로벌 I와 비교했을 때
둘 중에 누가 성능이 더 좋으냐라는 점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글로벌 6500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이 기종은 이스라엘 IAI가 개발한 G550 조기경보기와 동일한 레이더를 사용하는데요. 이 기종이 사용하는 레이더는 이스라엘 엘타사가 개발한 ELW2085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더도 이미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당장 우리의 조기경보기 1차 사업 때도 ELW2085를 장착한 G550이 우리의 조기경보기 사업에 도전을 했고 G550이 처음 선보인 게 1993년도 파리 에어쇼였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정말 나온 지 오래된 레이더인데요. 당연히 이 레이더는 A사 레이더이긴 하지만 나온 지 오래되어서 질화갈륨이 아닌 갈륨비소, 전력증폭 소자를 사용하고 그리고 L밴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알려지기로는 450km이고 전후방의 보조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250km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공군이 360도에 대해서 400km 이상의 탐지거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엘타사는 전후방 레이더를 개량할 거라고 하는데요. 전후방 레이더는 S밴드 A사 레이더인데요. 이 레이더의 소자를 갈륨 비소에서 질화갈륨으로 교체해서 우리 공군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충족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브의 레이더는 S밴드 A사 레이더로 최신 레이더이기 때문에 전력증폭 소자로 질화갈륨 소자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탐지거리는 공중 표적에 대해서 600km, 해상 표적에 대해서 400km, 그리고 지상 표적에 대해서 200km의 탐지거리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고 당연히 사부의 조기경보기도 전후방 레이더가 우리 공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후방 레이더를 교체한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사브는 전후방 레이더를 S밴드를 사용하는데 사브는 그리펜 전투기에 들어가는 X밴드 A사 레이더를 바탕으로 레이더의 크기를 키워서 조기경보기에 탑재해서 우리 군의 요구를 충족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주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글로벌 6500이 450km로 사브의 글로벌 I에 비해서 무려 150km나 짧습니다. 당연히 이미 개발된 지가 30년 가까이 되는 레이더이니 성능이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레이더 소자도 질화갈륨이 아닌 갈륨비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욱이 이 두 기종의 최대 문제점은요. 좌우의 주 레이더와 앞뒤의 보조 레이더가 사용하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만일 적목표가 스텔스기 같은 아주 미약한 신호를 발생하는 목표라면 만일 주력 레이더에서 탐지했던 목표가 보조 레이더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목표를 상실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우리나라의 조기경보기 후보였던 세 가지 기종 중에서 당연히 L3 해리스사의 글로벌 6500이 가장 성능이 떨어진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기종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공군이 만든 것이고요. 결론은 분명 우리는 충분히 국산 조기경보기를 개발할 기술력도 있었고 그리고 마침 공동으로 개발할 만한 기종도 지상 표적 감시기와 전자전기가 있어서 충분한 공통기반 기체 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서 경제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공군은 너무도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무엇인 줄 아세요? 결론은 지금 L3 해리스가 제안하는 건 캐나다 봄바디어의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여객기를 구매해서 이스라엘 엘타사의 ELW2085 레이더를 구매해서 글로벌 6500의 이스라엘 레이더를 장착해서 조기경보기를 개발해주겠다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L3 해리스가 한다는 일은 우리나라 업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우리 업체들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번 사업은 해외 구매로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 업체들은 참여할 자격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업체들은 반발하지 않았느냐? 그거야 당연히 공군이 E7을 너무 강력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국내 업체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해서 사업에 어거지로 참여를 하면 공군에게 미움을 받을 게 너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기종이 선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 주제는 바로 전에 다룬 주제라서 또 다시 영상을 만든다는 게 좀 그랬는데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공군의 어리석음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결론은 만일 우리가 직접 조기경보기를 개발했다면 L3 해리스 같은 기술 자문 회사를 하나 두고 레이더는 LIG가 개발해서 조기경보기를 직접 개발했다면 지금 이번에 우리가 도입한다는 글로벌 6500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의 조기경보기를 7년이면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레이더는 L밴드이지만 레이더가 개발된 지 근 30년이 되었고 갈륨 비소를 사용해서 탐지거리가 떨어져서 450km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브의 레이더는 그래도 최신 레이더이고 질화갈륨 소자를 사용하지만 레이더 주파수가 S밴드입니다. S밴드는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대역인데요. 왜냐하면 X밴드처럼 해상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L밴드처럼 탐지거리가 길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대역이고, 지금 LIG는 이미 L밴드 기반의 장거리 레이더와 그리고 항공기용 L밴드 레이더 소자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조기 경보기를 개발했다면 우리가 개발하게 되는 레이더는 질화갈륨 소자를 사용하는 L밴드 레이더일 것이고, 그래서 스웨덴 사브의 레이더보다도 더 탐지거리가 길고 스텔스기 탐지에도 더 적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 경보 레이더를 개발했다면 못해도 700에서 800km 정도의 탐지거리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공군은 우리가 도입하게 될 글로벌 6500보다 월등하게 성능이 더 우수한 국산 조기 경보기를 개발할 기회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화가 날 수밖에요. 그리고 어쩌면 바로 이 점 때문에 L3 해리스와 사브가 우리에게 기술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면 그 정도의 기술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기술을 이전해준다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걸 개발할 충분한 기술력이 없었다면 이 회사들이 우리에게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국산 조기 경보기를 개발할 수 있었고, 만일 공군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국산 조기 경보기의 개발을 원했다면 레이더만 해외에서 구매해서 아주 빠른 시간에 국산 조기 경보기를 개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E7만을 도입하려고 한 공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가장 성능이 떨어지는 외국산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화가 나지 않나요? 저는 무척 화가 나는데 말이죠.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